여보, 미안해. 오늘도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 문자를 보낸 지 10분 후 남편은 다른 여자와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지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얼굴로 달새방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천만 원 대출금, 매달 밀리는 월세, 반항하는 15살 의붓딸, 치매 걸린 시어머니, 그리고 지금 이 배신.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45 미숙 씨 인생이 궁금하거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디서든 댓글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처음부터 사기극이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말하죠.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혼 후 홀로 3년을 버텨낸 끝에 만난 그 남자. 교회 선배의 소개였습니다. 성실한 사업가라던 그 남자를요. 재혼 2달. 현실은 달랐습니다. 치매 시어머니 간병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6평 달새방 곰팡이 냄새. 조금만 참아 곧 사업이 잘 될 거야. 그렇게 위로하던 남편이었는데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약 사러 나간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갔더군요. 혜매 씨는 시어머니를 겨우 재우고 설거지하던 중 띵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연 언니 여보, 오늘 호텔 예약했어. 당신이 내 진짜 남편이잖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떨리는 손으로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한 달간 오간 600개의 메시지를, 제가 야간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에 호텔 예약 확인서를, 당신이 내 진짜 아내야, 그 여자는 ATM이야 라는 음성 메시지를.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화를 더 올리자 재혼 전부터 만나왔다는 증거가 쏟아졌어요. 결혼식 날 급한 일이 생겼다며 늦게 왔던 그날도 그 여자와 함께였더군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300만 원. 시어머니 수술비라던 그 돈도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과 함께요. 그때 더 소름 돋는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폴더명 타겟 리스트. 파일을 열자 20명의 여자 사진과 개인정보가 있었습니다. 나이 40-50대. 특징 재혼, 과부, 경제력 있음. 예상 수익 3천만 원 1억 원. 그리고 맨 위에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미숙 45세, 전 회계사, 보험금 1억, 성공률 95%, 목표액 8천만 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약 사왔어. 평온한 목소리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노렸던 거예요. 재혼 2개월. 아직 이 6평 달새방 곰팡이 냄새에도 익숙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들키면 안 돼. 손은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회계사 출신답게 저는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타겟 리스트 파일을 몰래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더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강민호 49세. 전과 기록 사기 이건 집행유예. 이혼 횟수 4회. 자녀딸 1명 지원 15세. 어머니 김옥순 72세 치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처 4명 모두 제와 비슷한 프로필이었어요. 40대 중후반, 이혼 또는 사별, 일정한 재산 보유,
친정과 연락 단절.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사실. 전처 4명 모두 재혼 6개월 1년 사이에 스스로 이혼을 요청했다는 기록. 아무런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없이. 왜?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뒤로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미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치매 증상이 없을 때의 맑은 목소리였죠. 우는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울고 있지 않았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 차가웠습니다. 미수가, 저의 아버지도 그랬어.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전처도 그래서 도망갔어. 지원이 어릴 때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원이 엄마가 왜 떠났는지를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음에 하신 말씀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미수가. 시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나 치매 아니야. 연기하는 거야. 저놈 감시하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 김옥수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연기했어. 치매 걸린 척? 저놈이 내 재산 노리니까. 재산이요? 강북에 다세대 주택 한 채 있어. 시세로 사어. 저놈이 몰라. 숨이 막혔습니다. 전처들 4명 다 내가 봤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정희는 재혼 6개월 만에 통장이 텅텅 비었어. 3천만 원.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어. 둘째 며느리 수지는 8개월 만에 빚만 5천만 원 생겼어. 본인 명의로. 결국 자살 시도하고 정신병원 입원했어. 자살 시도. 셋째 며느리 은주는 저놈한테 맞아서 갈비뼈 3대 부러졌어. 병원비도 못 받고 도망갔어. 넷째 며느리 지원이 엄마 서영은 임신 중이었어. 저놈이 계단에서 밀었어. 유산됐어. 경찰 신고도 못하고 도망갔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했어. 3번이나 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저놈이 너무 교묘해. 증거를 안 남겨. 부부 싸움이라고 넘어가. 며느리들이 먼저 지쳐서 나가. 그리고 시어머니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놈 혼자 안 해. 공범이 있어. 공범이요? 그 여자, 수연이라는 여자. 저놈 옛날 여자친구야. 15년 됐어. 머리가 띵했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타겟을 물색해. 교회, 동호회, 재혼 중개업체. 거기서 여자들 고르는 거야. 그럼 저놈이 접근하고. 둘이 짜고 치는 거예요? 그래. 수연이는 애인 행세하면서 통장을 비우게 만들고 저놈은 남편 행세하면서 돈을 뜯어내. 끝나면 둘이 나눠 가져. 완벽한 결혼 사기 시스템. 그럼 저도, 너도 타겟이야. 보험금 1억 있다며? 맞았습니다. 근데 미수가, 넌 다른 며느리들보다 똑똑해. 회계사 출신이잖아. 내가 이길 수 있어. 어떻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증거 모아. 저놈들 감옥 보내. 그리고 돈 다 뺏어와. 내가 도와줄게. 나 아직 정신 멀쩡해. 그날 밤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치매 연기하는 72세 시어머니, 회계사 출신 45세 며느리. 우리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와 저는 철저하게 연기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는 치매 환자, 저는 순종적인 며느리. 밤에는 남편이 없을 때 우리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준 비밀 장소가 있었어요. 남편 책상 서랍 밑 이중 바닥. 거기서 발견한 것들 타겟 여성 20명의 개인정보 파일, 전처,
4명의 통장 사본, 수연과의 수익 분배 장부 대포 통장 7개. 이것 봐, 미수가. 시어머니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정의 3,200만 원, 강민호 1,900만, 수연 1,300만. 수진 5,800만 원, 강민호 3,500만, 수연 2,300만. 은주 4,100만 원, 강민호 2,500만, 수연 1,600만. 서영 6,200만 원, 강민호 3,700만, 수연 2,500만. 김미숙 목표 8천만 원. 4년간 벌어들인 돈이 1억 9천만 원. 이것들, 제 이름 아래 더 소름 돋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김미숙 마이너스, 똑똑해서 조심. 빠르게 털고 도망칠 것. 수연 적극 개입 필요. 목표 기간 6개월. 6개월. 지금이 2개월 차. 앞으로 4개월 안에 저를 완전히 털 계획이었던 거예요. 미수가, 이거 다 사진 찍어.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어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위조 문서 제작 업체 명함. 저놈 여기서 가짜 서류 만들어. 분양권, 토지 문서, 사업자 등록증. 다 가짜야.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재혼 전 남편이 보여줬던 빌딩 등기부등본도 가짜. 사업 확장 계획서도 가짜. 통장 잔액 7천만 원도 가짜. 모든 게 가짜였어요. 미수가, 이제부터가 진짜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놈들은 욕심이 많아. 8천만 원이 목표지만 더 큰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참지 못해. 그럼 네가 돈 많은 척 해봐. 저놈이 덫에 걸릴 거야. 다음 날부터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편의점 퇴근 후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 아, 은행 다녀왔어요. 은행? 왜? 사실 숨긴 게 있어요.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 전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유종연금 말고도 숨겨둔 적금이 있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욕심에 가득 찬 6천만 원이요. 만기가 다음 달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이 번쩍 뜨였어요. 6천만 원?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해요. 혹시 몰라서 나중을 위해 모아뒀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빚도 갚고 사업 자금도 만들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역겹지만 참았어요. 근데 여보, 그 돈으로 뭐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만기 되면 바로 말해. 첫 번째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틀 후 남편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설거지 할게. 미수가, 힘들지? 병원비 내가 낼게. 우리 이제 잘 살아보자. 전형적인 사기꾼의 패턴. 시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봐, 저놈 꼬리 흔드는 거. 6천만 원에 눈이 멀었어. 그날 밤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저는 몰래 뒤따라갔어요. 남편이 간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카페.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 수연 언니. 창문 너머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빠 6천만 원이면 대박이잖아. 그래, 다음 달 바로 털 거야. 그럼 우리 몫은? 반반. 3천씩. 근데 이번엔 위험하지 않아? 저 여자 회계사 출신이라며? 괜찮아. 이미 명예 도용 대출 5천만 원 받았어. 증거도 다 지웠고. 그럼 총 1억 1천만 원이네. 오빠 대박. 제가 모르는 게 또 있었습니다. 대출이 5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 급하게 신용 조회를 했습니다. 대출 잔액 8,500만 원. 이런 미친. 5천만 원만 안 게 아니었어요. 재혼 후 3,5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았던 거예요. 그것도 제 명의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저놈들 이제 마무리 단계야. 곧 큰 걸 칠 거야. 어떻게 막아요? 역으로 저놈들을 털어. 다음 날 일부러 은행 통장을 거실 테이블에 놓아뒀습니다. 가짜 통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은행원 인맥을 동원해 만든 위조 통장. 잔액 6,200만 원. 예금주 김미숙.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테이블에 통장을 보는 순간 눈빛이 변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아, 그거. 미안해요. 깜빡하고 놔뒀네. 남편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6,200만 원? 진짜네? 네. 다음 주에 만기예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욕심에 눈이 완전히 멀었어요. 여보, 이거 우리 사업 자금으로 쓰면 안 될까? 사업이요? 응. 내가 좋은 기회 잡았어. 이 돈으로 투자하면 3개월 안에 2배 만들 수 있어. 전형적인 사기 멘트. 정말요? 그럼 나 믿지? 그런데 혹시 서류 같은 거 있어요? 남편이 다음날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투자 제안서, 사업계획서, 수익보장계약서 모두 가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서류들을 보고 비웃었어요. 이거 저놈이 맨날 쓰는 수법이야. 글씨체 똑같아. 같은 위조 업체에서 만들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씩 웃었습니다. 돈 준다고 해. 근데 현금으로. 일주일 후, 여보, 적금 해지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어디 있어? 집에 두기 무서워서 은행 금고에 맡겼어요. 뭐? 왜? 큰돈이잖아요.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남편이 초조해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투자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럼 내일 같이 은행 가요. 금고에서 꺼내서 드릴게요. 그래. 함정이 완성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은행 VIP실 남편과 저 그리고 은행 직원 미숙 고객님 금고 열쇠 드렸습니다. 금고를 열자 현금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6천만 원. 진짜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빌려준 돈이었어요. 남편의 눈이 돈에 고정됐습니다. 침을 꿀꺽 삼켰어요. 여보, 이제 투자 서류에 서명하면 돼. 남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VIP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누구세요? 남자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계좌 강민호 씨 명의죠? 이상 거래 내역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명예 도용 대출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동행하시죠. 남편이 제게 눈빛을 보냈어요. 내가 신고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가 신고했어요. 다른 피해자? 바로 그때 VIP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연이?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수연 언니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오빠 아니, 이 사기꾼아. 수연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당했어. 10년 동안. 수연 언니가 VIP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수연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닥쳐. 수연 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수연 씨, 진술하시죠. 수연 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숙 씨. 나도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요? 나도 이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10년 동안 충격이었습니다.
수연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나는 30살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빚이 5천만 원 있었죠. 그때 이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한다고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죠.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여자들을 소개해달라는 거였어요. 재혼 중개 명목으로. 처음엔 정말 중개업인 줄 알았어요. 수수료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재혼 사기였다는 걸. 수연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이미 늦었어요. 나도 공범이 된 거죠. 이 사람이 협박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감옥 간다고. 증거도 다 내 명의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통장, 서류 다요. 나는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빚도 못 갚았고 이 사람이 계속 감시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 이래. 사이. 수연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오빠는 나한테 단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 없잖아. 나는 오빠 여자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도구였죠. 오빠가 재혼할 때마다 나는 애인 역할 연기했어요. 그 여자들 질투하게 만들고 돈 쓰게 만들고 통장 비우게 만들고. 근데 오빠는 나한테 단 한 푼도 안 줬어요. 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줬는데. 그 돈요? 수연 언니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빠가 준 돈 전부 다 오빠 통장으로 다시 인출됐어요. 4명의 통장이었지만 오빠가 비밀번호 알고 있었죠. 10년 동안 4억 가까이 벌었는데 내 손에 남은 건 단 한 푼도 없어요. 검사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15년 박정희 3,200만 원 수연명에 1,300만 강민호 재인출 1,300만. 2016년 최수진 5,800만 원 수연명에 2,300만 강민호 재인출 2,300만. 2017년 이은주 4,100만 원 수연명에 1,600만 강민호 재인출 1,600만. 2018년 정서영 6,200만 원 수연명에 2,500만 강민호 재인출 2,500만. 수연 언니 손에 남은 돈 0원. 수연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이 사람 노예였어요.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버럭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원했잖아. 원했다고? 수연 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녹음기. 이것 좀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 목소리. 수연아, 경찰 신고하면 넌 공범이야. 증거 다 내 명의야. 감옥 가고 싶어? 수연 목소리. 오빠, 제발 그만해요. 나 더 이상 못해요. 남편 목소리. 닥쳐. 다음 타겟 또 있어. 이번엔 큰돈이야. 6천만 원. 너 안 하면 경찰 가는 거 알지? 수연 목소리. 울음소리. 알았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 검사가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 결혼 사기, 명예 도용, 협박, 사기 방조 교사. 죄목이 상당하네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수연 언니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 씨, 정말 죄송해요. 나도 당신을 속였어요. 억지로였지만 그래도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끝내고 싶어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수연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도 피해자예요. 함께 싸워요. 수연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바로 그때 검사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네. 강민호, 이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던 중 더 큰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강민호 위에 보스가 따로 있어요.
검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강민호 씨 계좌 추적 결과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거래 내역이 떴어요. 강민호 씨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 전액이 이 계좌로 갑니다. 계좌 주인 김영철. 누구예요? 겉으로는 재혼 중개업체 대표입니다. 행복한 동행이라는 회사죠. 수연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회사, 내가 일했던 곳이에요. 맞습니다. 수연 씨도 피해자죠. 검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영철, 61세. 15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재혼 사기를 운영해 왔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보스 김영철이 재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4,050대 여성 회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하고 타겟을 선별합니다. 실행범인 강민호 같은 남자들 12명이 타겟에 접근해 재혼하고 6개월 1년 사기를 진행하며 수익금의 60%를 보스에게 상납합니다. 보조인 수연 같은 여성들 8명이 애인 역할을 연기하며 피해자 심리를 조종하는데 이들은 빚이나 협박으로 강제 동원된 경우입니다. 15년 동안 피해자가 250명입니다. 총 피해액은 검사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46억 원. 46억.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민호는 조직의 말단이었어요. 진짜 돈은 다 김영철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나도 당한 거예요. 김영철 그 새끼가 다 가져갔어요. 입 닥치세요.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공범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미수가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무슨 일이세요? 김영철이 우리 집에 왔어.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 말끔한 양복.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 김영철. 안녕하세요, 미숙 씨.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치매 연기 중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행복한 동행 대표 김영철입니다. 민호 씨 사업 파트너죠. 김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좀 곤란한 일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도와준다고요? 네. 민호 씨 빚 청산해드리고 미숙 씨 명의 대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미숙 씨가 가진 6천만 원 저한테 투자하시면 됩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돈을 왜 당신한테 줘요? 투자입니다. 1년 후 2배로 돌려드리죠. 믿을 수 없어요. 김영철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법적 효력 있죠? 공증도 되어 있고요. 또 위조 서류였습니다. 싫어요. 안 해요. 김영철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미숙 씨, 현명한 선택하세요. 안 하면 어쩔 건데요? 김영철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원이 사진.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쁜 딸이네요. 15살이죠? 순간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감히. 협박이 아닙니다. 그냥 염려죠. 요즘 학교 앞이 위험하잖아요. 애들 괴롭히는 나쁜 놈들 많고. 김영철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사진. 친정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부친분도 연세가 있으시네요. 일흔이시죠? 건강 조심하셔야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개새끼가. 말씀 조심하세요. 김영철이 웃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모두 안전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김영철, 이 쓰레기야. 네. 김영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할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 이게 뭔지 알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전처 4명의 진술서,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 사진 증거, 10년 동안 모았어. 내 놈들 증거를. 김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아들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정희. 그 애가 나한테 왔었어. 울면서 저 아들놈이 때리고 돈 뺏고 쫓아냈어.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 증거가 없었거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진. 그 애는 자살 시도했어. 내가 병원에 찾아갔어. 손잡고 빌었어. 신고해달라고. 내 아들 감옥 보내달라고. 근데 그 애는 말했어. 어머님까지 고통받게 할 수 없어요. 셋째 며느리 은주. 갈비뼈 부러져서 입원했을 때 내가 갔어. 증거 사진 찍게 도와줬어. 진술서도 받았어. 넷째 며느리 서영. 지원이 엄마.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그 애가 유산됐을 때 나는 같이 울었어. 내 아들이 밀었다는 거 알았어. 근데 증거가 없었어. 서영이가 도망갈 때 내게 말했어. 어머님, 저는 살고 싶어요. 지원이랑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보냈어. 내 손녀를 데리고 도망가라고.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서영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자살이었어. 트라우마 극복 못하고. 지원이는 고아원 갈 뻔했어. 내가 데려왔지. 김영철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감상적인 얘기하려고? 아니.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왜 치매 연기를 시작했는지 알아? 내 아들이 내 재산까지 노리기 시작했거든. 통장을 뺏으려 하고 집을 팔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연기했어. 치매 걸린 척?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 척. 그렇게 살아남으면서 증거를 모았어. 시어머니가 김영철을 노려봤습니다. 전처 4명 다 찾아갔어. 1년에 한 번씩 그 애들 상처받은 마음 어루만져주고 용기 주고 그리고 증거를 하나씩 모았어. 은행 거래 내역, 폭력 사진, 의료 기록, 진술서. 10년이 걸렸어. 파일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정의 진술서 2015년, 수진 정신과 진료 기록 2016년, 은주상의 진단서 2017년, 서영 유산 의료 기록 2018년, 김영철과의 거래 내역 2014-2024. 너희 조직 돈줄도 추적했어. 내가 비록 늙었어도 은행 직원이었거든. 40년.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다 알아. 김영철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불법 조사야. 불법? 시어머니가 냉소했습니다. 내 아들이 재혼할 때마다 나는 은행에 갔어. 그 여자 명의로 대출 나가는 거 확인했어. 그리고 그 돈이 내 계좌로 가는 거 추적했어. 다 합법적인 조회야. 피해자 보호자 자격으로.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김옥순 씨는 3년 전부터 저희 검찰에 제보해 오셨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늦어졌지만 이번에 미숙 씨 사건으로 확실한 현행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아, 미안하다. 너를 일부러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니야. 근데 민호놈이 내게 접근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내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내가 전처들 중에 유일하게 회계사 출신이었거든. 숫자에 강하고 증거를 찾을 줄 알고. 그래서 나는 내게 힌트를 줬어. 타겟 리스트 파일, 일부러 찾기 쉬운 곳에 뒀어. 내 치매 연기도 일부러 들키게 했고, 내가 똑똑하니까 알아차릴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전처 4명은 못 구했어. 근데 너는 구하고 싶었어. 너는 내가 마지막으로 구할 수 있는 며느리였어. 미안하다. 이기적이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피해자셨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도 당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고맙다, 미수가. 내 덕분에 드디어 끝났어. 내 아들도 김영철도 다 감옥 갈 거야. 김영철이 수갑을 찬 채 소리쳤습니다. 이 할멈이 내 아들도 같이 감옥 가는 거 알아? 알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은 감옥에 가야 해. 그게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야.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김영철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4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철 씨 체포합니다. 사기, 협박, 조직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김영철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영장 있어.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있습니다. 김옥순 씨 제보로 발부됐습니다. 김영철이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이 할멈이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그래.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 전부터 경찰이 김영철을 끌고 나갔습니다. 아, 그리고 김영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손녀 지원이 내가 건드렸으면 죽었을 거야. 그의 외할머니가 준 1,000만 원 돌려받을 거야. 전액. 경찰이 김영철을 끌고 나간 후 시어머니가 저를 앉혔습니다. 미수가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옛날엔 행복했어. 남편이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아들 민호를 낳고. 근데 민호가 중학생 때 남편이 사기를 당했어. 땅 투자 사기였어. 우리 전 재산 날렸지. 남편은 충격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그리고 폭력이 시작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그걸 다 봤어.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걸. 그 애가 고등학생 때 남편이 죽었어. 강경화로. 나는 생각했어.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근데 민호가 대학생 때 첫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그 애한테서 돈을 뺐더라고. 거짓말하고 빚지게 만들고. 나는 충격받았어. 내 아들이 아빠를 닮아간다는 게. 첫 결혼, 지원이 엄마 서영이. 그 애는 착했어. 정말 착했어. 근데 민호가 변하더라고. 결혼하고 나서 돈 뺏고 바람 피우고 때리고. 나는 서영이한테 말했어. 도망가라고. 그 애가 임신 중이었는데 민호가 계단에서 밀었어. 유산됐어. 서영이는 지원이 데리고 도망갔어. 나는 도와줬어. 돈도 줬어.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서영이가 자살했다는 연락을 받았어.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지원이는 내가 데려왔어. 내 손녀를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때부터야. 내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게 2번째 결혼, 3번째, 4번째,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 나는 전처들을 찾아갔어. 미안하다고,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증거를 받았어. 검찰에 제보도 했어. 근데 증거가 부족했어. 현행범을 잡아야 한다고 했어.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가 나타난 거야. 민호가 5번째 결혼 준비한다고 했을 때 나는 검찰에 말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현행범으로 잡자고. 그래서 내게 힌트를 준 거야. 치매 연기하는 걸 일부러 들키게 하고 증거 파일도 찾기 쉽게 놔두고
내가 똑똑하니까 알아차릴 거라고 믿었어. 저는 시어머니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도 10년 동안 혼자 싸우셨네요. 그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내 덕분에 이겼어. 전처 4명은 못 구했지만 너는 구했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피해자는 없을 거야. 고마워, 미수가.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도 도망갔을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싸울 수 있었어요.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여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동지였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 씨, 좋은 소식입니다. 김영철 조직 전원 구속됐습니다. 강민우도 징역 5년 확정. 그리고 피해자 250명, 피해 금액 회수 시작했습니다. 김영철 재산 압류했어요. 아파트 3채, 빌딩 1채, 예금 12억. 피해자들에게 배분 예정입니다. 미숙 씨도 해당됩니다. 제가요? 한 명의 도용 대출 8,500만 원 전액 국가에서 보상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 추가. 총 1억 1,500만 원 받으십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억 1,500만 원. 비밀 계좌에 8천만 원까지 합치면 2억 1,500만 원. 그날 저녁 지원이와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 시작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내 집 있잖아. 4억짜리 다세대 주택? 네. 그거 반은 내 거야. 네. 내가 은행 다닐 때 모은 돈으로 샀어. 근데 법적으로 내 명의지만 실질적으론 내 엄마 같은 며느리들 덕분에 지킬 수 있었어. 서영이도, 정이도, 수진이도, 은주도. 그 애들이 고통받는 동안 내가 모은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이거 팔아서 피해자들한테 나눠주자. 그리고 남은 돈으로 너랑 지원이랑 새로 시작하자. 어머니,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고 싶다. 너희들이랑. 안 돼요. 지원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시어머니가 지원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고맙다. 그래, 함께 살자. 6개월 후, 미래 회계사무소 앤드 결혼사기 예방센터, 강남역 근처 사무실. 저는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회계사무소와 동시에 결혼사기 피해자 무료 상담소. 엄마, 멋있어요. 지원이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지원이는 이제 16살. 전교 5등으로 성적이 올랐어요. 엄마, 저도 나중에 회계사 할래요. 그리고 사기꾼들 다 잡을 거예요. 그래, 우리 딸.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미수가 오늘 상담 예약 3건 들어왔다. 정말요? 다 너처럼 재혼 사기당한 사람들이야. 도와줘. 네, 어머니.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수연 언니. 언니. 미수가 미안해. 늦었지? 수연 언니는 이제 저희 팀이었습니다. 결혼 사기 패턴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피해자 심리 상담 전문가. 오늘 교육 있잖아요. 준비했어요? 응. 우리는 매주 토요일 무료 강의를 열었습니다. 결혼 사기 피해 예방 교육. 4,050대 여성들이 대상이었어요. 강의실에 3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결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재혼 2달 만에 빚 8천만 원을 떠안았죠. 하지만 저는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사기 수법 10가지, 사기꾼 구별법, 대처 방법, 법적 대응 절차. 강의가 끝난 후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말씀하세요. 여성이 울면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재혼 3개월 차, 남편이 외도하고 있고, 명예 도용 대출 의심됨.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지원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전교 3등, 서울대 경영학과가 목표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사기 잡는 회계사 될래요. 그래, 멋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치매는 진짜 없었고 관절염만 조금 있으셨어요. 미수가, 오늘 상담 건수 벌써 10건이야. 대박이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수연 언니는 대학 심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미수가, 나 공부 너무 재밌어.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 더 좋아. 우리 센터는 1년간 120명을 도왔습니다. 결혼 사기 피해자들, 무료 상담,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결혼 사기 당했지만 복수에 성공한 여자. 45세 회계사, 사기꾼 조직 전멸시키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남편 강민호였습니다. 미숙 씨, 미안합니다. 나는 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원이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소하면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수도 끝났습니다. 주말 아침 친정 아버지가 방문하셨어요. 아빠, 미수가 잘 지내냐? 네, 아빠. 아버지가 지원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녀 공부 잘한다며? 장학금 받았다고? 네, 전액 장학금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수가, 아빠가 미안하다. 10년 전에 내가 너무 고집부렸어. 아니에요, 아빠. 다 지나간 일이에요. 내 엄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컸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울지 마. 이제 행복하자.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시어머니, 지원이, 그리고 저.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피는 안 섞였지만.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45, 인생이 끝났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45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속아도 넘어져도 빼앗겨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지원이가 제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지원이, 우리 함께라서 행복하다. 저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건배, 건배. 봄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습니다. 새로운 시작.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원이와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모녀의 뒷모습이 석양에 물들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뭐해요? 내일?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가야지.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우리 함께 하자. 함께 걷는 두 사람.
그 뒤를 따라오는 시어머니의 휠체어.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결혼 사기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1년 후 후일담. 뉴스 속보. 전국 결혼 사기 예방센터 50개 지점 돌파. 김미숙 대표 국민훈장 받아. 결혼 사기 피해 70% 감소.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던 수연 언니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대단하지? 언니 덕분이에요. 지원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정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손녀, 자랑스럽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 지켰어요. 슬퍼하지 말고 강하게 살라고 했잖아요. 나 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도왔어요.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익명. 편지를 열었습니다. 김미숙 선생님, 저는 3년 전 결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지금까지 외로움에 속았지만 분노로 일어선 45 미숙 씨의 인생 역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